안녕하세요, 쭈입니다. 오늘 이제 종목이 여기 추가가 또 더 되면서 표가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끌고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십시다. 자, 영진약품부터 일단은 표를 먼저 그냥 볼게요. 말씀드린 날, 그 이제 다음 날 시가 기준으로 해서 영진약품은 어제는 좀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빠진 모습이네요. 고가는 반대로 QSI는 더 오르고 있는 상승이 보이고 TSE는 침체, 그리고 유니트론텍은 뭐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오스코텍은 이거 아마 그 바닥 라인을 깼기 때문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확실히 오늘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요렇게 일단 글자 취소 이렇게 해놓고 딱 GFT는 오늘 좀 그러네요. 아직 움직임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그냥 아직 흐름을 유지하는 정도, 요 정도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심주 중에서 조금 특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시멘트 값 오르는 것 때문에 성신양회 요게 조금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무슨 시멘트 붙은 것들도 좀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거는 로봇이죠. 로봇. 제가 12월 때 영상에서도 로봇 관련주가 내년 초반에는 좀 장을 좀 주도할 것 같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확실히 로봇 이쪽 테마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로봇주들은 이미 많이 갔고 단기 과열도 겪었고 그러면서 조정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새로 후속주가 등장을 합니다. 로봇 관련 종목으로 후속주. 주로 그렇게 되면 로봇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후속주로 올라가요. 그러면 걔네들도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엮이죠. 그러면서 이게 뭐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테마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 우선은 그 테마에 속한 이렇게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장이 먼저 치고 가요. 대장. 그 다음에 부대장이 있고요. 나머지 쫄따구들이 이렇게 깔짝깔짝 움직이는 척을 해요. 그러다가 대장이 이제 단기 과열 걸리고 좀 잘 못 가고 버벅거리고 있을 때 부대장이 조금 애써주다가 또 얘도 버벅거리고 있을 때 나머지 애들이 조금 이제 또 이 쫄병 애들이 깔짝깔짝 거리긴 했는데, 역시 쫄따구들은 쫄따구들이에요. 그럴 때 신규 대장이 나타납니다. 후속주의 등장이죠. 후속주.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뻥뻥뻥 가요. 얘네들은 빌빌빌 거리고 있고, 그런데 이 후속주가 또 이렇게 올라가서 약간 좀 버벅거리고 있으면 또 다른 후속주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테마가 커져요. 그러다 보면 대장에 이제 회복을 하고 다시 그 다음 파동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부대장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이 쫄따구들은 그냥 쫄따구예요. 영원한 쫄따구예요. 오히려 이 후속주들이 다시 이제 단기 가열돼 가지고 이 대장이 겪었던 아픔을 막 이렇게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고 다시 얘가 조금 조정받으면 얘네들이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어쨌든 그래요. 무조건 관련주라고 해서 아직 밑에서 출발했던 아직 덜 오른, 그냥 걔네들은 덜 올랐고 덜 떨어진 애들이에요. 그냥 그래요. 이 후속주, 새로운 힘을 갖고 태어난 이런 후속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고, 그 오늘 매매한 거는 뭐 중간중간 빠진 건 제가 뭐 안 채워놓은 것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여기 왜 안 써있지?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정해방 오늘 저기 종배 한번 했는데요. 원래 정해방
그 EDGC가 어제 상한가 가면서 그 상한가 매매도 한번 했었고 시가에 이제 잘 매도해가지고 요 가격까지 이제 본 거고 오늘 이제 좀 이제 횡보하고 있길래 종배 한번 또 들어가 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 1월 들어서 3일, 4일 매매한 일지는 뭐 이렇게 되고 일단 얘는 일단 꺼야 되겠다. 자, 영진약품은 아직은 그냥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외인 수급은 오늘 좀 빠지기는 했어도 어차피 얘네 얼마 안 갖고 있던 거 던진 거고 기관 수급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조금 내려서 수급 확인을 해볼게요. 연기금이죠. 연기금 수급의 특성은 주로 이런 저점에서 성장성 있는 애들을 장투하려고 들어오는 물량이라고 했죠. 근데 더 늘리고 있어요. 연기금 눈에도 아직 얘네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단타 물량은 별로 안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얘네도 여기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 물량 겁나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미리 사놓고 있다가 이게 슛 나올 때 그때 이제 야금야금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면 될 것 같고. 자, QSI는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다 보니까 주식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악재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여기까지 이 박스권 요 상단까지는 못 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요때부터 관찰했던 이후로는 종가상으로는 일단 그래도 올라갔으니까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신봉선 기법이 상당히 쓸만해요. TSE는 그냥 이런 천천히 이렇게 가는 그냥 흐름으로 보면 되는데, 아직 뭐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움직임은 없으니까요. 유니트론텍도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가면 장기 입형 뚫는 거래량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프코텍이 이 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저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안 좋아졌어요. 오늘도 빠졌고 오프코텍은 그냥 빼는 게 낫겠죠. 뭐 굳이 매매도 안 할 종목 그리고 지금 흐름대로도 안 간 종목 놔둘 필요 없으니까 오프코텍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맘스터치도 오늘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기간행보 중인 그런 걸로 보면 되고 동훈아나텍은 돌파가 좀 나왔어요. 나오고 일단 십자도지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힘 없으면 또 한번 눌렸다가 가는 거고요. 근데 힘이 안 떨어지면 갑자기 요거 오른 만큼 요런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나텍 한번 더 보세요. 내일 꽃을 피울지. GFT는 아직 돌파를 앞두고 조금 더 스탠바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YIK 얘도 이렇게 고점 만들고 지금 이렇게 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리는 중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봐도 되는데 거래량이 안 붙어주면 다시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예요 나중에. 자, 어쨌든 이렇게 역배열일 경우에 240번을 이렇게 뚫고 240번 부근에서 지지를 밟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를 깬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도 한번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만약에 또 밀린다 그러면 그냥 이 추세로 봐야 돼요. 여기나 아니면 뭐 이 정도로 해서 여기 저점까지 우선은 그냥 240분 부근에서 바로 가면 그거만 먹고 나오시고 나중에 빠지면 그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로. 하나투자증권 얘도 일단 이거 돌파 이후에 올라가서 이렇게 천천히 그렇게 빠르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웰크로는 이거는 이제 씨앗 심기 그런 패턴이라 조금 오래 봐야 됩니다. 오래. 오래 좀 끌고 가야 되고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저점을 만약에 이탈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더 오래 걸려요. 더. 그러면 손절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상승 추세로 가려고 하는 종목이지만 갑자기 가려다 말고 그냥 쳐박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이 전저점 짧게는 여기 손절하고요. 조금 길게 보면 여기 손절하고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V원택도 지금 역배열에서 여기 240선 돌파까지 이렇게 뚫었다가 이렇게. 근데 우리는 뚫을 때까지만 해가지고 먹고 나오면 되죠. 아직 조금 갈 자리가 더 남았고. DMT는 아직도 지금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이런 이런 하단, 이 지금 박스 하단 여기 정도 내려오면 일단 매수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또 빠져가지고 여기 저점도 이탈하면은 더 시간이 걸리다가 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 박스권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한솔테크닉스랑 아이온스는 오늘은 뭐 별로 움직이진 않았네요. 별 의미 없는 가격대입니다. 성신양회가 차트가 진짜 이뻤어요. 아주 이뻤어요. 그러더니 오늘 진짜 딱 올라가는데 이거 단타로도 했었고요. 그리고 단타를 어디 줬지? 성신양회 네. 우리 무료 단타방 드린 거죠. 처음에 17,300원 목표가 드렸는데 딱 거기 찍고 내려오고 나중에 조금 더 가긴 했어요. 이렇게 100원 더 갔네요. 나중에 여기 조금 더 갔고 에이. 그래도 잘 팔았습니다 이거. 근데 일봉으로 보면 추세가 이렇게 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워낙 이때 많이 터지기는 해가지고 그때만큼 힘내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럼 조금 이렇게 이 정도 갔다가 이렇게 눌림가 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일단 분할 매도를 해보고 안 빠지고 더 간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또 분할 매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만 갔다가 빠진다 그러면은 전량 매도 했다가 나중에 좋은 자리에서 다시 또 사면 되고요. 그다음에 IL 사이언스는 이것도 박스권이라고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냥 뜸들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자, SK 스퀘어가 상장하고 나서 사실 SK텔레콤은 영 죽을 수고 있죠. 네. 이때 기업 분할로 인해서 빠졌다가 잠깐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또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분할. 자, 이제 스퀘어도 좀 빠졌죠. 빠지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지고 횡보를 하다가 오늘은 좀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박스 구간으로 횡보하던 이 구간을 이걸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선을 긋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횡보할 때 바닥이었던 자리 이런 자리랑 또 최근 횡보할 때 약간 이제 고점이었던 이런 자리 여기다가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 라인이 이 종목에서 일단 허리 라인이 되는 거예요. 허리 라인이 중심 라인이.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를 돌파를 목표로 쭉쭉쭉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이 무너지고 여기 저점 만약에 나중에 이 종목이 여기를 또 깬다 그러면은 그냥 쭉 이렇게 하락인 겁니다. 근데 오늘의 돌파로 인해서 얘가 쭉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파가 나오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 칠해 놓은 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뿅 돌파. 그게 뿅이 여기에요. 자, 어쨌든 얘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암시를 합니다. 그럼 다음날 만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얘는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은 여기 고점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지되던 이 자리를 또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겹치던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이렇게 목표로 분할 매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을 또 이렇게 그어놔요. 이런 식으로. 이런 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만 오면 조금씩 분위기 봐서 이 가격 거의 왔는데 막 못 올라간다 막 그러면은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근데 힘있게 뻥 뚫으면 그거 왜 팔아요? 홀딩 해야지. 그렇게 대응하세요. 이런 가격대 보면서. 자, 그리고 지오소프트가요. 오늘 지오솔루션 지분 신규 취득 이걸로 오늘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 지오소프트가 오아시스 마켓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아시스 마켓이 마켓컬리 같이 그런 사이트인데요. 자, 이게 오아시스 마켓 뭐 이것저것 파는 그거고요. 이 아래 보면 아이고 이 화면이 잘려가지고 안 보이네. 아래 자 이렇게 아래 보면 이 오아시스 마켓 주소 지오소프트 빌딩. 그러니까 오아시스 마켓은 지오소프트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 관련으로 해서 또 오르지 않았나 하고 보고 있고. 자, 어쨌든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빠지고 나서 바닥 잡고 여기서 야금야금 이렇게 파동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승 파동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진다고 했죠. 점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넘어가면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숙명이 있습니다. 숙명.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상승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자리를 목표가로 우선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저항이었던 자리. 이평선 122평이 또 저항 주는 자리. 그런 자리에 일단은 거기까지 목표. 돌파하면 조금 더. 돌파하면 이런데 지지받던 자리를 목표가로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 LG전자가 CES에서 AI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LG전자 로봇 납품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좀 해줬는데, 이건 뭐야? 왜 거래량에 가격 해줬는데요. 자, TPC는 지금 여기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거라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게 여기서 더 쭉쭉쭉 간다고 보기에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차트죠. 이렇게 오랫동안 빠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던 종목이 갑자기 여기서 뿅,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TPC는 딱히 공략하기는 지금 너무 높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냥 테마가 확장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봇 테마. RF 세미 같은 경우도 얘네가 요런 재료도 있지만 파운드리 FIC 전력 반도체 보고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아까 TPC처럼 그거 연관으로 오늘 올랐던 거고,
RF 세미는 그래도 이제 요렇게 한번 올렸다가 뺀 이런 매집봉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거, 얘는 계속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근데 지금 최근 여기 모습을 보면은 올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미 여기까지도 계속 매집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올려놓고 지금 그냥 조금 흔들다가 바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치게 되면 일단은 뭐 여기 목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시가가 벌써 이만큼 떠서 시작한다, 그럼 하지 마세요. 좀 위험해요. 얘는 되게 쭉 올렸다가 쭉 빼는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파동이 많죠. 그러니까 그 아까 성진영애 같은 거 보세요. 얘는 부드럽게, 약간 이 파동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얘는 물론 여기 급등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아까 RF세미는 너무 뾰족해요. 이렇게 뾰족.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트를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물론 흔드는 것도 있지만, 올렸던 그 가격대로 그대로 빼는 거는, 이거는 좀 더 앞을 좀 더 멀리 내다본 큰 그림에서의 매집봉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별로 좋진 않아요. 위험하고. 어쨌든 RF세미는 시가가 너무 높으면 하지 말고, 좀 만만하다 하면은 일단 요 정도까지 한번 보세요. 근데 매도 잘못하면은 크게 또 손실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얘는 장래가 좀 촉망이 됩니다. 왜냐면 에브리봇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에브리봇이 다른 로봇주 갈 때 그냥 조금 완전 그냥 쫄병에서도 완전 서열 낮은 그런 쫄병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상한가를 가더니 그걸 다 만회하고도 복구를 했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후속주의 대장격을 살짝 지금 하고 있는데, 단기 과열 들어갔죠. 영상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다음 후속주였는데 얘가 또 다시 골골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아까 그 오늘 부대장격이던 로보라든지 로보라든지 로보티즈, 이런 애들 또 다시 쉬었다가 잘 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새로운 후속주가 또 등장을 한 게 우림 PTS. 로봇의 감속기를 국산화 개발했고 삼성중공업하고 협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부각돼서 올라왔는데, 일단 재료보다도 하락하던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왔고 장기 평인 240선을 뚫었고, 그러니까 얘는 흐름이 이제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림 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바로 눌림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지, 그런 걸 확인하고 지지되는 거 확인하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기 고점이 있었잖아요. 여기 약간 좀 높은데 여기서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이 뭐야? 뭐 이거 여러 개였어. 이 가격이 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다음날 약간 갭이 떠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이게 또 한 번 정도는 지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될 겁니다. 약간 요런 데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SPG도 핵심 감속기. 근데 우림 PTS는 상한가 가는데 얘는 상은 못 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림 PTS는 대장이고 SPG는 같은 감속기지만 좀 부대장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총이 무거워서 못 가나 하고 볼 수 있는데, SPG가 2849 시총이, 우림 PTS는 555, 시총이 적죠. 그럴만해요. 이렇게 시총이 적은 종목은 재료가 있고 이슈가 되면 금방 휙휙 가요. 시총이 적으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도 쥐락펴락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총 낮은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후속주 중에 지금 우린 PTS 대장, SPG 부대장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차라리 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서암기계공업인데 얘도 산업로 우찌야 삑삑거리지 말고 임마. 응? 귀여워. 귀여우니까 봐줄게. 자, 서암기계공업이 240번을 돌파하고요. 종가는 그래도 240번 위에서 안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또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다음날 이렇게 상조상으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도 로봇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납품 이거 이슈가 조명받아가지고 가게 되면 또 얘도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 서암기계공업이 잘 갈 땐 또 엄청 또 잘 가거든요. 바로 요때. 네. 19년도 막 이때도 잘 먹었고. 자, 지금 그냥 지나간 사태에서 한번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 보이시나요?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여기 이제 거의 A죠. 근데 이 B 이게 떨어지다가 이 B가 너무 조금 나오고 그냥 C 죽어버렸어요. 이게 결국 엘리어트 파동의 끝. 근데 이제 힘이 좋은 애들은 이게 얘는 이제 완전 장대음봉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다가 횡보를 좀 하면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갑니다. 또 가기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면 그냥 얘가 1파, 2파, 3파예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 짧게도 볼 수 있고 길게도 볼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꼭 이 형태가 안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약간 애매하듯이. 그리고 또 반드시 꼭 이 3파가 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야금야금 갈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너무 크게 갈 경우에는 확 갔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보조예요. 보조. 아우 배고파라. 제가 영상을 1분이라도 빨리 올려드리려고. 아이고. 영상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어. 빨리 해야 되겠다. 자, KG 모빌리언스는요, 거래량 들어와서 쭉 상승했다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20선을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근데 이렇게 횡보동 구간에서 아래로 가면 칼손절, 위로 조금이라도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홀딩.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옴니 시스템은 이때 이제 정부에서 그거 디지털 이거 저거죠. 스마트 그리드 하고 요거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약간 시간은 조금 걸렸는데 그래도 얘는 지금 추세를 유지 중이에요. 20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거 이렇게 빠지지만 않으면 조금은 내려와도 됩니다. 요 정도는. 근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빠지면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되고 여기 이 정도 저점까지는 괜찮아요. 좀 빠진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볼 목표가는 여기까지 일단은. 자, 인트로메딕이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딱 저는 요 윗거리를 그날 먹고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이제 빠지고 있다가 이제 슬슬 바닥을 잡네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던 이 시가 있죠. 시가가 웬만하면 안 깨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5일선 위로 종가가 살짝 올라오는데, 이러면 역 5종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이평선들이 이렇게 역배열로 바뀌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만큼 횡보하던 구간에서 바닥을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이렇게 더 확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이탈할 경우에 칼손절하는 게 제일 좋고, 박스권을 조금이라도 돌파하면 돌파 매매를 해서 홀딩을 하는 게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잠깐 빠지다가 여기 지지를 한번 해주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주 짧게는 이 20선 저항 있는 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여기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뭐 싸이월드가 다시 또 완전 오픈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미리 보기 식으로 좀 볼 수 있게 다시 오픈이 된다니까, 그래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YJM 게임즈, 얘도 앞으로 이제 이런데 좀 돌파를 앞두고 막 그러고 있는 움직임이라서, 내일장 일단 이거 돌파하고 얼마까지 올라가다가 좀 빠질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이거는 뭐 이때도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넘어갈 거로 봅니다. 자, 그리고 엔벤처 투자가 그래도 최근 좀 오르고 나서 여기 박스권 그리면서 이제 기관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래도 20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파동이 한번 나와주면 아주 이쁜 그림으로 가겠다 싶어요. 그래도 이 중간에 한번 빠졌던 이런 저점이 있는데, 여기를 또 내려오게 되면 안 되고, 얘는 일단 박스권으로 보고 이 가격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 횡보하던 구간이라고 했죠. 이 횡보를 일정한 가격일 수도 있고 약간은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횡보하는 박스권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게 얘고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면 이렇게 기대해 보면 되고, 만약에 떨어져 가지고 이걸 이탈한다 그럼 칼손절입니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칼손절이에요. 자, 그리고 모비릭스, 얘가 이거는 뭐 이제 막 돌파가 된 거잖아요.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치고 갈지 바로 붙기는 좀 그렇고, 만약 움직이면은 단단한 해볼만 하지만 그래도 좀 위험한 구간이고요. 일단 이게 저항이동 이런 구간을 나중에 다시 내려와서 조금 내려와서 지지를 확인시켜 줄 때 그 가격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있다가. 그러면 일단 선을 하나 거둘게요. 이런 자리 돌파를 한 거니까, 이런 자리도 약간 전저점이었으니까 거기도 의미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고, 여기 전저점이었던, 전 고점이었던.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지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 좀 지나서 매수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한 요 정도에 아니야, 박스 네모 여기다가 박스를 이렇게 거놔 볼게요. 며칠 나중에 있다가 내려오면. 근데 제가 분명히 며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얘가 만약에 바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트가 뾰족해지잖아요. 또 뾰족하면 매매하기 힘들어요. 계속 보면서 그 단타 대응을 하면 모를까 이게 뾰족해지면 하는 순간 그냥 훅 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여기서는 약간 느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 돌파가 나온 거니까 천천히 하락하고 지지되는 모습 보일 때 그때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이것저것 좀 설명을 추가해서 넣는 게 많을수록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영상 길어지는 거 싫으시죠? 저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